시네21 부산영상위원회 그리고 웨이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네21의 배동미? 남선우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왜 모였죠? 네. 오늘 저희는 부산영상위원회와 웨이브가 함께하는 웨이브인 부산 시즌2 부산 다큐 감독전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다큐멘터리스트 5인의 10가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영조, 김정근, 김지곤, 박배일 그리고 오민욱 이렇게 5분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리는데 여러분이 궁금한 작품을 좀 찾아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영화를 먼저 본 저희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저희가 4가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노동과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부산 영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영도 다리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힙한 카페 같은 걸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영도는 오랫동안 조선업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김정근 감독의 다큐멘터리 그림자들의 섬은 부산 영도에 자리한 한진중공업의 노동운동 30년을 정리한 작품인데요. 한진중공업 용접공이었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주요 화자가 되어서 이 다큐를 이끌어가면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 쌓아온 과정을 구술을 하고 이 작품을 보고 나면 30년 동안 조선업계에서 대량 해고가 반복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조선업 노동자로서 일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리고 노동자들이 가진 자부심 같은 거를 이 다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지켜질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의 노동 환경과 조건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게끔 하는 작품입니다. 또 다른 김정근 감독의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더그라운드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언더그라운드, 지하의 이야기겠죠? 부산 지하철과 관련된 노동을 여러 갈래에 걸쳐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지하철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기관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도 있고 그리고 바퀴를 열심히 수리하시는 노동자들도 있어요. 이런 여러 노동자들을 비춘 다큐멘터리가 이후에는 점점 더 논의를 넓혀가서 기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 시장이 점점 더 기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쫓겨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게 되면 단순히 지하철 노동 영화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노동의 씁쓸한 이면까지도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부산의 문화예술을 기록한 작품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악사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오불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밤업소에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뒤에서 연주해 주는 것, 반주해 주는 것을 오불이 이렇게 일컬었다고 해요. 오불이를 하는 분들은 가장 뭔가 무시받기도 했고 음악하는 사람으로 잘 쳐주지 않고 하던 대접을 받던 분들이었다고 해요. 김지곤 감독의 악사들이라는 영화에서는요, 이 오브리로도 활동했었고 여러 무대에서 악기를 연주해왔던 분들을 악사라고 다시 호명을 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좀 기록하고 또 지금도 그들이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7080 전문 그룹 사운드 우담바라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우담바라 밴드의 여정을 따라가는 영화가 또 악사들이기도 한데요. 영화를 쭉 쫓아가다 보면 한국 그 대중음악 역사에서 좀 잊혀졌던 그리고 잘 얘기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자기 음악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인상적으로 본 영화가 악사들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요, 박배일 감독의 라스트 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영화 그리고 극장 이야기예요. 이 작품은 부산을 대표하는 독립예술영화관인 국도예술관, 국도극장의 폐관을 앞둔 한 달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극장을 가꿔온 직원들부터 극장의 추억이 많은 관객들이 영화 곳곳에서 국도극장에 관한 기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증언들은 재밌게도 서울, 강릉, 광주, 대구 곳곳에 작은 영화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도 통하게 됩니다. 국도극장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제가 즐겨 찾던 공간들, 서울에 있는
다른 예술 영화관들을 영화 속에서 발견해서 무척 반가웠고요. 국도예술관이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마법 같은 경험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남선우 기자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이 저물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네. 다룬 다큐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다룬 다큐 2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다큐의 제목이 동네의 이름이다 한 점이 좀 특별합니다. 네, 바로 범전과 사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우선 범전부터 설명을 드리면 부산의 범전동이라고 네. 아시나요? 몰라요. 네, 그곳에 6.25 전쟁 네. 당시에 미군의 부산 기지 사령부가 있었다고 해요. 미군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돌출마을이라는 곳이 있었고 또 다른 곳으로는 미군을 상대하는 집장촌인 범전동 300번지라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부산 사람들은 범전동 300번지라고 하면 어떤 곳인지 다 알았을 정도라고 하는데 미군이 떠나면서 부산 시민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주민들이 떠나는 과정이 필요했겠죠. 마지막까지 이곳을 지키고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다큐멘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떠나는 사람들의 서운함 이런 마음을 아주 조용하게 기록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동네 이름이 나오는 작품 사상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상은 박배일 감독의 작품인데요. 감독의 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박배일 감독님이 사상에 30년 넘게 사셨다고 해요. 사상이 도시 재생 과정에 의해서 이전에 사셨던 분들이 떠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자본이 사상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뭔가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배일 감독이 아버지를 주로 비추는데요. 아버지께서 사상의 공장에서 쇠를 깎는 노동자로 일하시다가 산재를 겪고 사상을 떠나서 이곳저곳 떠돌면서 살고 계시고 사상 지역은 아니지만 만덕마을이라는 또 다른 도시 재정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쫓겨나야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포크레인 기사를 양쪽을 오가면서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아쉬움 그리고 쫓겨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박배일 감독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작품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용도는 부산 중심지와 4개의 다리로 연결되는 섬이라고 해요. 그곳이 2013년에 큰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47년 만에 용도다리가 재개통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영조 감독은 그런 소란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잠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곳에 나이테를 새겨온 장년층 그리고 노인분들에게 카메라를 가져갑니다. 피난민들의 질곡이 묻어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조선소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땀방울을 흘려온 공간이기도 한 영도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작업을 한 것인데요. 영화 제목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니까요. 제목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게 만드는 힘이 있지 않나. 네, 마지막 키워드는 전쟁의 흔적들입니다. 리틀보이 12725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리틀보이라고 하면 핵무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바로 그 리틀보이가 맞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김형률 씨라는 분이 살고 갔던 시간들을 모두 더하면 12,725일이 되기 때문에 12725라는 숫자가 붙은 건데요. 김영률 씨는 부산에서 1970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어머니가 원폭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원폭 피해 2세가 되는 분입니다. 원폭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 그리고 시민사회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고 해법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지곤 감독은 그가 남기고 간 언론 인터뷰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일기장 그리고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김영률 씨가 인권운동가이자 반핵운동가로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 다큐 감독전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작품인 펀치볼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펀치볼도 이 리틀보이처럼 피해자분들은 군인도 아니었고 또 전쟁 그 당시의 당사자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남겨져 버린 질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아직 지뢰들이 남아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리틀보이처럼 발언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민욱 감독의 해협이라는 작품도 덧붙여볼까 하는데요. 해협의 뜻이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좁고 긴 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에 걸맞은 영화가 바로 오민욱 감독의 해협인데요. 한국의 부산,
타이완의 진먼섬, 중국의 샤먼, 일본의 교토 등 서로 다른 땅을 파고든 전쟁의 물줄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영화가 바로 해협입니다. 특징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조용하고 느리게 영화가 흘러가지만 전쟁의 기억이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되어버린 동아시아 곳곳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또 샤오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로 영화가 진행된다는 점도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이 해협이라는 작품은 전쟁과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들려주지만 말로 이걸 구구절절하게 설명한다기보다는 이미지로서 유추하게 하는 영화거든요. 이 전쟁의 흔적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감정이 먼저 다가오는 지점들이 있어요. 잠든 아이의 이미지를 오래 보여준다거나 긴 지하 터널을 따라 들어가는 장면을 보다 보면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바라는 어떤 평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갑갑하고 막막하게 전쟁의 흔적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전해져서 마음에 좀 오래 남을 것 같은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영상위원회와 웨이브가 함께하는 웨이브인 부산 시즌2 부산 다큐 감독전 10편의 영화 소개를 들으셨는데요. 웨이브인 부산은 플랫폼 웨이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